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은 평소 걷는 것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산책을 좋아해서 매일매일 집 주변을 걷곤 합니다. 걷는 것을 통해서 이제까지 참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아요. 특히 마음이 힘들 때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뭔가 막혀있는 느낌이 들 때, 저는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고민에 휩싸이는 것보다 걷는 것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산책을 통해 많은 위로를 얻었고요. 난관을 헤쳐나갈 해결책을 우연히 발견하기도 했습니다. 걸으면서 영감을 얻었다고 할까요? 특히 제가 걷는 것을 좋아하는 이유는 귀에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들으며 내가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기분도 자연스레 좋아질 뿐만 아니라 그 상상하던 것들이 이 현실로 더 잘 이루어지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의 삶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걷기, 이 걷기에 관련된 책을 우연히 도서관에서 읽게 되었는데요. 꽤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아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입니다. 이 책은 아프지 않고 100세까지 사는 하루 1시간 걷기의 힘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책을 읽으면서 역시나 걷기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음을 새삼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운명을 바꾸는 걷기의 힘. 걷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고? 말도 안 돼. 과장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독자 여러분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병의 90%가 낫는다는 증거라도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다면 내보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으므로 과장이라 해도 어쩔 도리가 없다. 하지만 걷기를 잊고 지내는 시대인 만큼 병의 90%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는 마음으로 걸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감히 이 같은 제목을 붙였다. 나는 효고현 아마가사키 시에서 나가오 클리닉이라는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동네 의사다. 동네 병원인 만큼 외래 진료에는 다양한 환자가 내원한다.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을 앓는 환자, 소화기관이 좋지 않은 환자, 우울증이나 불면증을 겪는 환자, 치매 환자, 암 환자,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을 느끼는 정형외과 쪽 환자까지 다양한 질환과 증상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진료실을 찾기 때문에 치료 방법은 다르지만 어떤 병이든 공통으로 나누는 대화가 있다. 바로 이번에 소개할 걷기에 관해서다. 평소에 잘 걸으세요? 자주 걸으셔야 해요. 걷기만 해도 한결 나아지거든요.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이다. 걸으면 낫는다는 말이 과언이라면 확실히 나아진다 라고 바꿔 말하면 어떨까? 걷기를 생활화하면 더는 의사를 찾지 않게 된다. 이 점만큼은 확신할 수 있다. 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 암, 알레르기, 면역계 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이 증가하는 까닭은 우리가 잘 걷지 않기 때문이다. 의사는 환자를 진찰하고 병명을 확정 지으면 일단 약부터 처방하려 든다. 환자도 병을 낫게 하거나 증상을 없애는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다. 의료란 원래 식이요법과 운동요법을 선행한 다음에 약물요법을 진행하는데 최근 몇십 년 동안은 약물요법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했다. 이 현상은 과연 올바를까? 걸으면 걸을수록 모든 질병은 완치된다. 걸으면 근육과 뼈가 튼튼해지면서 나이가 들어 무릎이 쑤시거나 허리가 결리는 증상을 줄일 수 있다. 치매도 걷기로 예방할 수 있으며 증상이 발현되더라도 걸으면 호전된다. 2명 중 1명이 걸려서 국민병이라고 불리는 암 역시 걷기로 예방도 하고 치료도 할 수 있다. 기관지 천식이나 교원병 등의 면역계 질환뿐 아니라 편두통으로 대표되는 뇌과민증 역시 걷기가 특효약이다. 불면증이나 우울증 또한 정신과 치료약을 먹지 않아도
걷기로 다스릴 수 있다. 주위의 보살핌이 절실한 요양보호 환자도 걸으면 간병인 없이 생활할 수 있다. 일부 질환을 제외하면 걷기는 병원에서 매일 진료하고 접하는 병의 대부분을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열쇠다. 걷기에는 정말이지 장점밖에 없어서 농담을 섞어 말하자면 걷기 때문에 난처해지는 사람은 의사뿐이다. 건강해지면 지금만큼 의사를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모두가 걷기를 실천해 환자가 감소하고 자립해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이 많아지면 의료와 간병에 쏟는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최근 고령층이 증가하며 의료비와 간병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모두가 걸으면 이러한 부담은 절반으로 줄어들 것이다. 다만 건강제일주의 인생은 재미가 없다. 건강이 중요하다는 사실은 두말하면 잔소리지만 나는 아무리 의사라도 건강만을 위해 살고 싶지는 않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때로는 과음을 하는 날도 있다. 무엇을 위해 사는가? 뭐니 해도 나날이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닐까? 그런 의미에서 고행하듯 걷기를 추천하려는 생각은 결코 없다. 환자에게 걷기를 권하면 힘들어서 싫어요 라며 고개를 흔들곤 하는데 걷기는 결코 괴롭지 않다. 앞으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걸으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왕성하게 분비된다. 그래서 걷기는 행복 그 자체이자 누구든 간단히 행복해지는 지름길이다. 걷기로 기대 수명이 늘어난다. 우리는 이제 2명 중 1명이 암에 걸리고 3명 중 1명이 암으로 사망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 암 때문에 고통받거나 죽음을 맞는 환자가 많은 만큼 암 예방법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립암연구센터 산하의 암예방검진연구센터는 암 예방을 위한 12가지 생활수칙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는 담배 피우지 않기, 남이 피우는 담배 연기 피하기, 적당히 음주하기, 균형 잡힌 식생활하기 등이 포함되는데 한마디로 생활습관병 예방이야말로 최고의 암 예방법이라는 뜻일 것이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은 많이 걸을수록 개선되며 현대병의 대부분은 걷지 않아서 발생한다는 점은 이미 설명했다. 즉, 걷지 않는 생활습관이 병을 부르고 암을 일으킨다. 사실 인간은 가장 암에 걸리기 쉬운 동물이다. 인간의 약 30%가 암으로 죽는 반면 다른 동물들의 암 사망률은 매우 낮다. 인간과 99%의 유전자가 일치하는 침팬지가 2% 이하, 개와 고양이는 그 절반인 1% 이하, 물속을 자유롭게 헤엄치는 물고기는 더욱 낮은 0.1% 이하라고 한다. 다만 집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의 사망 원인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암이 많으며 애견의 30%가 암으로 죽는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인간과 함께 생활하는 스트레스가 암 발생률을 높이는지도 모른다. 움직이지 않는 동물일수록 암에 걸리기 쉽다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항상 움직여야 하는 야생동물은 거의 암에 걸리지 않는다고 한다. 인간도 비슷해서 아프리카 오지에서 생활하는 부족처럼 해돋이와 함께 일어나 해가 지면 잠이 들고 항상 걸으며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암이라는 질병은 없다. 그런 의미에서 암은 자연스러운 수면 리듬이 깨지고 걷지 않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문명병이라고 할 수 있다. 암은 왜 발생할까? 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유전자 손상이다. 통상적으로 유전자가 손상되더라도 곧바로 복구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손상된 유전자가 그대로 복제될 때도 있으며 이러한 오류가 여러 번 누적되면 암세포가 발생한다. 유전자 복제 오류는 나이가 들수록 많아지므로 암이 노화의 일종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사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도 매일같이 5,000개 이상의 작은 암세포가 생성된 뒤 사라진다는 주장도 있다. 체내에 생성된 작은 암세포를 발견해 퇴치하는 것은 우리 몸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면역체계다. 컴퓨터에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악성 바이러스를 자동으로 발견해 차단하거나 삭제한다.
바로 이러한 기능이 우리 몸에도 준비되어 있다. 그런데 면역력이 저하되면 암세포의 일부를 놓치게 된다. 예초에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도 높다. 그러므로 유전자가 손상될 확률을 낮추고 만약 복제 오류가 반복돼 암세포가 생기더라도 빈틈없이 격퇴할 수 있도록 면역 체계를 튼튼히 유지해야 한다. 이때 가장 좋은 방법이 걷기다. 걸을수록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연구에서 적절한 운동이 습관화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NK세포라는 면역세포가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NK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만을 파괴하는 든든한 아군이다. 위 연구 결과에서 주목할 것은 적절한 운동이라는 표현인데 지나치게 격렬한 운동은 오히려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무리한 운동을 하면 인체의 세포나 유전자를 산화시켜 손상을 입히는 활성산소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덧붙여 NK세포를 활성화하려면 즐겁게 운동하기도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니 유쾌한 마음으로 걷는 것이 바로 건강을 지키는 비결이다. 암을 예방하기 위해 값비싼 건강보조제를 복용하거나 건강식품을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만 걸으면 그럴 필요가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무엇보다 걷기가 중요하다. 암은 노화의 일종이므로 오래 살수록 암에 걸릴 확률도 높아진다. 노화 때문에 발생하는 암을 100% 예방할 길은 없지만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암은 미리 대처할 수 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걸어보자. 암 발생 위험을 분명히 줄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 환자의 사례를 소개한다. 60대 남성인 이 환자는 암을 발견했을 때 이미 뼈 전이까지 진행된 상태라 폐암 사기 진단을 받았다.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진단한 병원에서는 항암 치료를 권했지만 환자는 병원 생활을 거부했고 우리 병원을 찾아 재택 호스피스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처음 그 환자를 만났을 때는 당장 세상을 떠난다 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기력이 쇠한 상태였다. 그런데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찾을 때마다 점점 볕에 그을린 얼굴로 생기를 되찾더니 종양 표지자 수치도 꾸준히 낮아졌다. 약 2개월이 지나자 종양 표지자 수치는 2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사이 내가 했던 치료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 보중익기탕이라는 한약을 처방했을 뿐이었다. 동시에 매일 걷기를 권했다. 그 환자는 채소 가꾸기가 취미여서 농장을 빌려 열심히 농사를 지었고 수확한 채소를 지인에게 보내기도 했다. 환자는 즐겁게 일상을 보내며 날렵한 인상과 활기를 되찾았고 종양 표지자 수치도 계속 낮게 유지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 처음 내원한 뒤 4개월이 지났을 무렵 밭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호흡 곤란을 일으켰고 일주일 뒤에 자택에서 숨을 거두었다. 평온한 임종이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폐암의 종양 표지자 수치는 마지막까지 낮은 상태였다. 왜 종양 표지자 수치가 급격히 내려가고 한때는 농사일을 즐길 만큼 기운을 되찾았을까? 걷기가 얼마나 효력을 발휘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분명 면역력 향상에 상당히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이 환자는 본인의 의지로 병원에서 멀어졌지만 수술, 항암제, 방사선요법 등의 적극적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모든 과정을 감당할 체력이 뒷받침되었을지도 관건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평소 부지런히 걸어 체력을 길러야 한다. 암은 푹 쉬면서 안정을 취해야 낫는다고 믿는 사람이 많지만 암에 걸렸을 때야말로 걸어야 한다.